제우스의 아들 중 한 명이자 반신반인간인 탄탈로스는 신들의 총애를 받던 인간이었다.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초대를 받아 올림푸스 연회에 참여했으나 신들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자신의 아들인 펠롭스를 죽여 요리로 만들어서 신들에게 대접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린 제우스는 매우 분노하며 탄탈로스를 지옥에 처박아 버렸다. 그 지옥에는 맑은 물이 허리춤까지 차있고 손을 뻗으면 닿을 높이에 탐스러운 사과가 열려 있었지만 사과를 따려고 하면 가지가 위로 올라가 버려 사과를 딸 수 없었고 물을 마시려 허리를 굽히면 물이 바닥으로 내려가 마실 수 없는 영원한 배고픔과 목마름의 형벌이 내려지는 곳이었다. 자,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각종 행동의 가치를 나타내는 선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행동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우리의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명 딴짓들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는 그냥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전부 내 외부의 트리거에 의해 발생하게 되죠. 밥을 먹는 행위는 배가 고프다는 내부의 트리거, 전화를 받게 만드는 벨소리가 외부의 트리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트리거들로 인해 발생한 행동은 우리의 목표에 도움이 될 수도 목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딴짓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21세기 현대에는 이것 때문에 단 10분도 제대로 집중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집중력을 빨아먹는 악마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모든 것의 원흉입니다. 매일 뜨는 자극적인 연예기사,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리는 카톡 알림, 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정치기사 댓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의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2000년 텔레비전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뇌손상을 받고 사고 능력의 저하를 보일 수 있다는 논문까지 나오며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었죠. 그리고 텔레비전 이전에는 만화책, 그 전에는 라디오가 비슷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심지어 글마저도 학습자의 영혼에 망각을 심는다며 소크라테스가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주의력을 훔쳐가는 존재는 유인원 시절부터 항상 있었고 문제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 또한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은 결국 이 열쇠를 찾아낸 사람과 평생 비밀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그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탄탈로스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생토록 사과와 물을 갈구해야만 하는 저주에 걸린 탄탈로스는 우리 인간의 욕심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지위가 될 수도, 타인의 인정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어하고 가난하면 가지지 못한 채로, 가지면 가진 채로 더욱더 욕망합니다. 여러분은 탄탈로스의 이야기를 듣고 원하는 것을 영원토록 가질 수 없는 운명이 기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만 다른 각도로 보면 탄탈로스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지옥에 있고 신들의 음식을 먹어 영생을 얻었기에 음식과 물을 먹지 않아도 괜찮고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은 오히려 금식이 지속될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픈 고통도 적어질 텐데 영원토록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도 탄탈로스와 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삶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딱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도 않는 행동들을 평생토록 반복합니다. 공부하다 말고 확인했던 SNS, 오전에 일하다가 지루해져서 클릭해본 네이버 뉴스, 친구와 사업 구상을 하려고 만났다가 술 마시고 이성 얘기를 하는 행위, 이 모든 딴짓들이 바로 나의 성장을 방해하면서 동시에 행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이고, 이 딴짓의 폐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범함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대부분의 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겠지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이 저주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Watching things on YouTube that not only do you not want to watch, that you don't even care about, that make you feel horrible about watching after you're done, that's probably 4 hours right there. If you're wasting 20 hours a week, you're wasting $50,000 a year. And so if your life isn't everything it could be, you could ask yourself, well, what would happen if you just stopped wasting the opportunities that are in front of you? Quit wasting time. So pick up your goddamn burden and walk up the hill. I don't care what you're going to do, but go out there and make something of yourself for God's sake.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수만 가지의 방해 요소들로부터 우리의 집중력과 몰입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훨씬 하등한 동물들도 하지 않는 딴짓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딴짓을 많이 할까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걸까요? 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영국의 심리학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빛과 소리가 전부 차단된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15분 동안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방에는 전기 충격기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실험에 응한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전기 충격을 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험자들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 중 60%가 자기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행동하고 싶어하고 외부 자극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가할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이 딴짓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태 자체에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현실 도피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현재의 지루한 상태가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바로 이 딴짓이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해방감을 선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현재의 상태를 그토록 피하고 싶은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뇌는 애초에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쾌락 적응과 권태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걸 가지게 되고 성취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잦아듭니다. 돈을 얼마를 벌든 로또에 당첨되든 그 만족감에 적응하기 마련이고 다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것이 인간의 뇌의 본능이죠. 지속적으로 새로운 목표가 관심을 사로잡음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참 기구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살짝만 각도를 다르게 보면 바로 이러한 쾌락 적응과 권태감이 인류를 그 어떤 종보다도 눈부시게 발전시킨 원동력입니다. 인류의 진보와 발전은 바로 이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항상 행복해야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불만이야말로 인간의 디폴트 상태라는 걸 인정하면 엄청난 해방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불만과 불편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게 적재생존의 원리에서 우리를 최강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만이 탄탈로스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주변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첫 번째 핵심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마케팅 컨설턴트 김성공 씨는 앞으로 1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의뢰인에게 보낼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일정표에 적혀 있었다. 하루 중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 성공 씨는 노트북을 켜고 의뢰인의 정보가 담긴 파일을 열면서 반드시 계약을 따내겠다고 다짐했다. 두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기획안에 쓸 근사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대박! 코드 씨가 기뻐하며 키보드에 손을 올리는 순간 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몇 마디를 쓰기도 전에 또 알림음이 났다. 이번에는 주의력이 흔들리면서 궁금해졌다. 혹시 의뢰인이 연락했나? 그래서 폰을 봤더니 친구가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눌렀다는 알림이었다. 역시나였다. 앱을 빠져나오자 또 다른 알림이 시선을 끌었다. 여자친구가 보낸 아침 인사였다. 성공씨는 바로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장했다. 어라? 이건 뭐지? 카톡에 에어팟을 무료로 준다는 광고가 떠있었다. 정말인가 싶어 눌러봤지만 역시나 상품을 가입하면 준다는 보험 광고였다. 그리고 사이트 하단에 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하는 소곡 광고가 있었고 어김없이 클릭, 클릭, 클릭. 어느새 10시가 되었고 김성공 씨는 주식 가격을 확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기획안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아까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이미 까먹었고 또다시 수많은 것들에 정신이 팔려 딴짓을 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의 김성공 씨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고 기획안을 업무나 공부, 연습 등으로 바꾸면 바로 여러분도 일주일에 몇 번씩 직접 경험하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들은 돈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아끼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돈과 달리 한정된 자원이고 시간을 써버리는 순간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가진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돈보다도 더 인색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뺏으려는 것들에 대해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놀러가자는 친구의 부탁은 수십만 원을 달라는 말과도 같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울리는 SNS 알림과 자극적인 뉴스들은 끊임없이 수백 원, 수천 원씩 훔쳐가는 도둑들과도 같습니다. 사소하게 말을 계속 걸며 여러분의 집중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나를 방해하는 온갖 내부와 외부의 트리거들로부터 나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요소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쓰고 나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자원입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목표에서 멀어지는 딴짓을 하면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딴짓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현재 지루한 상태로부터의 도피인데, 인생은 불만이 디폴트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도피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불만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딴짓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불만과 불편함을 이용해서 내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동기부여 요소를 기존에 어디에도 없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과 함께 엮어서 진부하지 않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정말 충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만약에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 친구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